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되자 장애인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장애인 특별 공급 제도가 범죄에 악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03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오는 등 구체화되면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한 경상북도의 노인 치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주말 홈 개막전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둔 가운데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장애인 특별 공급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낀 조직이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장애인이 많이 사는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사는 K씨는 장애인인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주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명의를 빌리고 돈을 준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L씨인데 이 동네에선 브로커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의 10% 내에서 장애인에게 특별 분양권을 주는 제도를 이용해 브로커 L씨가 장애인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아 분양권 전매로 웃돈을 챙긴 뒤 그 대가를 준 겁니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브로커의 솔깃한 제안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만 해도 가만히 앉아 있었구만. 그 4,500이나 하는 돈을 챙겨주는데.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사할 노릇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 되다 보니 분양 때마다 이런 식의 시도는 반복됐습니다. 청약 당첨에 관계없이 일단 장애인 명의만 빌려주면 브로커가 매번 5에서 10만 원씩 주고 당첨되면 수백만 원씩 주다 보니 꽤 많은 장애인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서류 떼러 갈 때 돈 10만 원씩 주고 5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 현혹되는 거야 그만. 서류만 떼주고 좀 있으면 뭐 조금만 고생해보면 주는데 아파트 내에도 뭐 그런 분들 많더만 뭐. 브로커 L씨는 1년 이상 장애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떼온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수십 명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신분증하고 도장 받아와가지고 위임 받아갖고 그렇게 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주 한 번 오면 뭐 두세 명 거 뭐 이렇게 떼가고 그리고 그분하고 또 같이 다니는 또 여자분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좀 중간 브로커 역할 좀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장애인 명의를 매매하는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보건소, 장내 세균 검사를 하는 시민이 면봉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또 다른 시민이 손에 든 것도 미허가 면봉입니다. 검사 맡으러 오신 저 보건증 하나? 보건증. 학문에 여기 이제 검사를 만든. 다른 보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멸균도 안 된 면봉을 사용합니다. 주위에 대면에 묻어 있잖아요. 그거를 검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 일선 보건소는 예산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실험실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장내 세균 검사나 성병 검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멸균 처리돼 개별 포장된 2등급 허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건강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북 등지에서도 미허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라며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단속 같은 거 의료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저희 쪽에서 또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보건증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인원만 수백만 명. 현행 의료법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관에 자격정지나 형사처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안동의 돼지농장 역시 최근 논란이 된 물 백신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 새 백신이 공급됐지만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사에서 돼지들을 몰고 나온 뒤 부대째 돼지를 들어 매몰지에 묻습니다. 이 농장의 돼지 15마리가 구제역 확진을 받아 매몰 처분에 들어간 겁니다. 발생 농가에 어떤 역학이 된 농가는 아닌 걸로 그 이웃 돈사까지 6돈 총 682두를 오늘 중으로 다 매몰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북 8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 15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여전히 구제역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 이후 4개월째인데 원인은 물 백신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세계 구제역 표준연구소의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이 농장의 경우도 최근 3달 사이 2차례에 걸쳐 문제의 백신을 접종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효과가 높다며 신형 백신을 서둘러 농가에 공급했지만 기존 3가 백신에 5, 30, 39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백신을 쓴 농가 750여 곳 중 26곳에서도 구제역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신형 백신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정부에서 이렇게 백신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지르지는 못하니까 지르기는 지르는데 백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죠. 구제역 확산을 농가 탓으로 돌리며 과태료 부과까지 감행했던 방역당국의 말바꾸기와 책임 회피에 농가 불신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분권 단체와 지자체, 정치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분권 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을 열고 청원운동 동참 선언을 각계각층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오늘 선포식을 신호탄으로 올 상반기 중에 전국 시도별 청원운동 조직을 발족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헌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엿새 동안 열리는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오늘 경주 하이코 광장에서 대테러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범이 행사장에 난입해 인지를 잡고 살해와 폭파 위협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경찰서와 경찰특공대, 군부대와 소방서 등 5개 기관에서 90여 명이 참여해 테러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어서 노인 치매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치매 문제를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골의 경로당을 활용한 치매 쉼터가 신나는 댄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인 어르신들이 트로트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데 푹 빠졌습니다.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치매 예방 체조를 따라하고 풍선에 다양한 느낌의 얼굴 모양을 직접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겐 일주일에 2번 이 같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삶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몸도 풀리고 그리고 또 집에 누는 가면 이래 또 일주일마다 와서 해주니 감사하고. 경상북도의 치매 환자는 4만 4천여 명, 고위험군 인지장애자는 12만 9천여 명, 60세 이상의 잠재적 환자군은 63만 명이나 됩니다. 2040년에는 치매 환자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올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검진사 3,000명을 양성해 치매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예쁜 치매 쉼터를 337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서포터즈 10,000명을 양성하고 보건소와 광역 치매센터를 연계하는 거점 치매센터 3곳을 지방의료원에 꾸려 지리적 접근성도 강화했습니다. 정말 치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 한번 만드는 시대적인 그런 과제라 보고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선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아쉬운 상황입니다.
치매 문제 해결은 치매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데 그치지 않겠다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해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대폭 늘리는 데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국적인 명소가 된 팔공산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됐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동화사가 태도를 바꿔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소문난 갓바위에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서 갓바위에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 진인동 집단시설지구에서 갓바위까지 1.2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오던 한 업체는 지난달 동화사로부터 건설을 위한 측량 동의서를 받아냈고 프랑스에서 최신 공법의 케이블카를 물색 중입니다. 많이 훼손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래 못했는데 그걸 이제 막 이쪽으로 다시 그 문화재 범위를 벗어나는 쪽으로 그래 설계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최길령 의원도 보도 자료를 내고 갓바위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이송을 해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케이블카 설치로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갓바위 자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반이 연결됐다는 것은 공사와 계속해서 진동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우리 국보적 가치가 있는 갓바위 자체가 원형을 손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효과 창출과 환경 파괴를 사이에 두고 논란을 빚어온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동화사가 태도를 달리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구미와 칠곡에 이어 경산과 경주에도 생깁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새일센터, 서민금융센터 등의 기능을 통합해 고용과 복지, 금융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얼마 전 홈 개막전에서 올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관중 기록을 세웠는데 최근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어서 팀의 사기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명이 넘는 홈팬들의 응원 속에 펼쳐진 대구FC의 홈 개막전. 승리의 순간을 함께한 많은 팬들 사이에 이날 후원 모임 엔젤클럽도 출범했습니다. 지역에 뜻있는 인사분들이 참여해서 우선 그 후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좀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전체 좀 FC가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축구단을 위한 사랑운동의 시작 엔젤클럽. 구단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2003년 출범 당시의 열기에 비해 재정적 사정도 나빠지고 팀 성적이 떨어지며 관심도 줄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임과 조광래 대표의 부임 덕분에 최근 다방면의 지원도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이뤄진 대구FC 이사진 개편도 마찬가지. 좀 재정 후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좀 기업들에게 좀 많이 좀 협조 요청을 했고 그분들이 또 흔쾌히 많이 또 협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대구FC 이사회는 무엇보다 팀 재건을 위한 의지가 뜨겁습니다. 2부에 내려와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 대구FC가 다시 대구 세우인의 길을 받아가지고 1부에 좀 올려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터 비록 적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축구에 한번 지원하고 싶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조광래 대표의 열정 속에 달라지는 팀의 청사진,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영진 감독의 리더십, 여기에다 시민들의 재정 지원 열기까지 더해져 2015 시즌 대구FC에 거는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선정하는 K리그 챌린지 2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지난 일요일 홈 개막전에서 시즌 1호 골을 뽑은 대구FC의 외국인 선수 레오가 뽑혔습니다. 이 밖에도 연맹에서 밝힌 K리그 챌린지 2라운드 베스트 11에는 대구FC의 수비수 최원권과 허재원이 이름을 올렸고 광원과 대구FC의 경기는 2라운드 최고의 경기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오늘 엑스포에서는 제12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개막됐는데요. 기존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린 에너지 기술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에너지 자족 도시를 하고 분산형 전원을 개발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레까지 사흘간 계속될 이번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6개 나라 300개 업체가 참가하고 20개 나라의 바이어 61명도 참가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리더스 포럼도 열립니다. 경상북도가 식목일을 앞두고 오늘 육군 3사관학교 뒷산에서 광복 70주년과 식목일 70회를 기념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단풍나무, 편백나무 등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11억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1,770여 헥타르 면적에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심고 특용자원 152헥타르, 유휴 토지 조림 사업 100헥타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 이황 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안동 도산서원 봄철 향사례가 오늘 오전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도산서원 상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되는 향사례는 야간 봉행을 주간으로 변경해 전 과정을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오늘 봄 향사에는 지역 유림 30명이 참여해 선생의 뜻을 기렸습니다. 경산시의 온라인 홍보를 책임질 제2기 경산시 SNS 서포터즈가 오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대학생과 농업인, 주부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2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앞으로 SNS를 활용해 경산의 문화 행사와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등 경산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네 한바퀴 정유기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제조업 업황 경기 실사 지수는 62로 전달에 비해 10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전국 평균 지수는 77로 전달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애로 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도시철도 3호선을 점검한 결과 일부 안전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안실련은 역사 변전실 천장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드러났고 관제실과 변전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 설비도 재구시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노레일 연결 부위에 고장력 볼트가 일부가 누락됐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부 역에서 사고 발생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공버스가 오늘 대구 비산 염색산업단지를 찾아 섬유 염색 분야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섬유업계의 한중 FTA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염색산업단지의 노후화 문제 등 시설 개선 방안도 의견을 나눴는데 이정현 위원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의제로 채택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군 고령읍의 행정구역 명칭이 오늘 밤 자정부터 대가야읍으로 바뀝니다.
고령군은 고령읍의 행정구역 명칭을 대가야읍으로 바꾸는 절차를 모두 끝내고 내일 대가야읍 선포식을 열어 대내외에 알릴 예정입니다. 또 대가야국이 서기 42년에 건국된 점으로 미뤄 내일 4월 2일을 고령 군민의 날로 정하고 대가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 600여 명을 상대로 140억 원대의 도박 공간을 만든 혐의로 경산 조직폭력배 31살 김모 씨 등 2명과 회원 모집을 맡은 경주와 대구의 조직폭력배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